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인터럽트가 발생하는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저장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책의 5.5.2절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자,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다시피 그 리눅스 커널은 인터럽트 디스크립터라는 이제 자료 구조를 통해서 인터럽트의 세부 속성 정보를 관리하고 관련된 정보도 인터럽트 디스크립터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인터럽트의 속성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 정보는 인터럽트가 발생한 횟수예요. 자, 그 횟수 정보를 파악하려면 이제 요 라즈베리 파이에서 cat proc interrupt 요 명령어를 입력하면 인터럽트의 속성 정보와 함께 인터럽트의 발생 횟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이 무엇이냐면 proc interrupt라는 요 파일 있죠. 요 파일이 라즈베리 파이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지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요 proc interrupt 인 경우에는 이제 리눅스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프로세스의 어떤 기본 시스템 정보를 저장하는 그 파일 시스템이 있는데 이를 proc 파일 시스템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 정보는 그 라즈베리 파이 뿐만이 아니라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는 데비안 계열의 그 라즈비안이라는 배포판이잖아요. 근데 이 내용은 뭐 안드로이드이던 아니면 우분투이던 혹은 뭐 페도라 리눅스이던 그 리눅스로 사용하는 모든 시스템에서 이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내용은 그 라즈베리 파이에서만 확인될 수 있는 정보가 아니고요. 리눅스라는 운영체제를 여러분이 사용하면 공통으로 볼 수 있는 정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명령을 입력하면 인터럽트의 종류와 인터럽트가 발생한 횟수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proc interrupt라는 이제 요 파일을 이제 읽게 되면 이제 이런 아래와 같은 정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뭐 반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은 라즈베리 파이 3B, 3B라는 모델에서 인터럽트의 이제 그 속성 정보를 확인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라즈베리 파이 이제 4라는 모델을 사용해서 이제 이 인터럽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면 인터럽트의 종류가 약간 달라 보일 겁니다. 왜냐면 라즈베리 파이 3B랑 라즈베리 파이 4랑 이제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그러니까 종류가 인터럽트의 종류가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결과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인터럽트 속성 정보를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7번, 뭐 40번, 그리고 뭐 56번이라는 이 숫자는요, 인터럽트의 논리적인 번호를 의미합니다. 17번 인터럽트는 인터럽트 이름이 이제 요 메일, 뭐 3F000B80 메일박스가 인터럽트 이름이고요. 자, 보시면 인터럽트가 282번 0번 CPU 코어로 발생했다라는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80번 인터럽트에 대한 속성 정보를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MMC 제외로가 인터럽트 이름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45번 인터럽트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인터럽트에 대한 여러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정보를 리눅스 커널 내부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읽어서 이 정보를 이제 터미널로 출력하는지가 바로 궁금하지 않나요?
정답은 이제 인터럽트 디스크립터입니다. 즉 리눅스 커널에서는 인터럽트 디스크립터를 통해서 인터럽트의 이런 세부 정보를 이 터미널로 출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7번 인터럽트가 있잖아요. 그럼 내부에서 17번 인터럽트에 해당하는 인터럽트 디스크립터를 읽어서 이제 요 관련된 정보를 출력을 하고요. 자, 이제 80번 인터럽트인 경우에는 80번 인터럽트에 해당하는 인터럽트 디스크립터를 읽어서 인터럽트에 대한 이런 정보를 이제 터미널로 출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그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 여러분이 개발하는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인터럽트를 설정을 한 다음에 인터럽트가 얼마나 이제 발생했는지를 확인하려면 이제 파일을 읽으면 되는데, 사실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인터럽트 핸들러를 등록하고 이제 관련된 그 하드웨어에 인터럽트를 발생하도록 뭔가 뭐 이제 동작을 시켰는데 인터럽트 핸들러가 호출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때 이제 이 정보를 이제 확인하면 정말 커널 내부에서 인터럽트를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좀 체크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사용되는 이제 요 디버깅 정보이기 때문에 이 정보를 좀 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IRQ 이제 그 인터럽트 디스크립터 구조체에서 그 인터럽트 속성 정보를 관리한다고 했는데, 이 정보 중에 인터럽트가 발생한 횟수를 이제 어떤 그 자료 구조, 인터럽트 디스크립터 자료 구조와 이제 어떤 함수 흐름에서 업데이트 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IRQ 그 디스크라는 구조체가 인터럽트 디스크립터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구조체에서 인터럽트의 발생 횟수를 이제 저장하는 필드는 요 이제 필드이고요. 저번에 설명드렸다시피 per CPU 키워드로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per CPU 타입으로 선언이 됐다는 거는 CPU 코어의 개수별로 이 필드의 이제 구조체의 그 구조체가 저장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는 CPU 코어의 개수가 4개이기 때문에 4개만큼 CPU 이제 필드가 메모리 공간에 위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er CPU 타입의 요 필드에 인터럽트 발생 횟수가 저장이 되고요. 자, 이어서 이제 요 그 Kstate IRQ 필드가 이제 인터럽트가 발생한 횟수를 저장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요 필드는 이제 Kstate inks IRQ DCP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인터럽트의 발생 횟수를 저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필드가 어떤 함수 호출 흐름에서 접근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복습을 한다는 의미에서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이제 함수 흐름으로 함수가 호출되는데, 이제 좀 자세히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이제 인터럽트 벡터로 프로그램 카운터가 브랜치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인터럽트 벡터에서는 어떤 동작을 하는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인터럽트 벡터에서 어떤 동작을 하냐면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그 레이블로 바로 브랜치를 하게 되는데, 그 레이블의 이름이 벡터 언더바 IRQ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벡터 언더바 IRQ라는 레이블에서 하는 동작은 인터럽트가 발생할 시점에 그 ARM의 동작 모드를 읽어서, 만약 유저 모드일 경우에는 이제 언더바 2개 IRQ 언더바 USR이라는 이제 레이블로 브랜치를 하고, 그 인터럽트가 발생할 그 시점의 모드가 슈퍼바이저 모드인 경우에는 그 리눅스 커널은 ARM 동작 모드 기준으로 슈퍼바이저 모드에서 돌거든요.
그때는 IRQ 언더바 SVC라는 레이블로 브랜치를 하게 됩니다. 자, IRQ SVC라는 레이블에서 하는 동작은 이제 그 인터럽트가 발생할 시점에 프로세스의 레지스터 세트 정보를 이제 그 프로세스의 스택 공간에 푸시를 하고요. 푸시가 이제 저장한다는 의미죠. 그 이후에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리눅스 커널의 IRQ 서브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이후에 이제 함수 흐름으로 함수가 호출이 되는데요. 이후에 이제 kstat 이제 includes IRQ CPU 함수가 호출이 되게 됩니다. 이 함수의 코드를 이제 분석을 하면 세 번째 줄을 보면 이제 함수로 전달된 그 IRQ 디스크립터 구조체의 이 필드를 윈자로 전달을 해서 dis CPU inc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됩니다. dis CPU inc 함수는 이제 per CPU 타입의 정수형 변수를 1만큼 증가시키는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이 네 번째 줄 같은 경우는 이제 dis CPU includes 이제 함수로 호출하게 되는데 커널 스테이지라는 구조체의 per CPU 타입의 IRQ sum 필드를 플러스 1만큼 이제 증가시키는 이제 역할을 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kstat이라는 그 전역 변수는 그 커널에서 관리하는 그 여러 기본 그 인터럽트라든가 아니면 소프트 IRQ의 어떤 속성 정보를 관리하는 이제 변수인데요. per CPU 타입으로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 함수의 역할은 인터럽트가 이제 발생해서 인터럽트 핸들러를 호출하기 직전에 인터럽트가 발생한 횟수를 나타내는 인터럽트 디스크립터의 kstat IRQ 필드에 있는 필드를 1만큼 증가시키는 동작을 수행하고 이제 어떤 그 커널에 그래서 관리하는 기본 속성 정보를 나타내는 kstat이라는 이제 per CPU 타입 구조체에 있는 IRQ sum이라는 변수를 플러스 1만큼 증가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어서 kstat IRQ CPU 함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함수의 역할은 이제 그 인터럽트 그 CPU 번호랑 인터럽트 번호를 이제 인자로 전달하면 이제 각 그 해당 그 CPU 코어에서 인터럽트가 얼만큼 발생했는지를 이제 반환해주는 역할을 하는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17번 인터럽트인 경우에는 인터럽트가 이제 282번 발생했다고 확인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함수에서는 이제 IRQ 번호가 17번이고요. CPU라는 이 인자가 0이 되겠죠. 그러면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282를 반환하게 되고요. 만약에 다른 예를 들면 80번 인터럽트인 경우에는 CPU 0번 코어에서 245번 인터럽트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이 인자로 이제 80을 이제 적용하고 CPU 번호를 0으로 적용하게 되면 어떤 값을 반환하게 되느냐면 245를 반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코드의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세 번째 줄을 코드를 보시면 정수형 인터럽트 번호를 입력으로 받아서 이 함수를 호출해 해당 그 인터럽트에 해당하는 인터럽트 디스크립터의 주소를 이 변수로 저장하게 되고요.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인터럽트 디스크립터의 필드 중에 kstat IRQ라는 이 필드는 인터럽트가 발생한 횟수를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변수가 per CPU 타입 변수이기 때문에 이 인자를 적용해서 해당 CPU 코어에서 발생한 인터럽트의 횟수를 반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인터럽트 발생 횟수를
리눅스 커널에서 어떻게 저장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를 인터럽트가 발생한 정보를 읽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인터럽트의 발생의 수를 점검하려면 프록 파일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인터럽트 요 파일에 접근을 하게 되고 그 각각 인터럽트에 대한 속성 정보는 인터럽트 디스크립터를 통해서 이제 인터럽트 속성 정보를 읽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인터럽트에 대한 각각의 속성 정보는 인터럽트 디스크립터의 case.iaq 필드를 통해서 인터럽트 발생의 수를 이제 읽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